예,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뉴스룸에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죠? 네. 예, 근데 그때 저희 방송했던 내용은 이제 비트코인을 한번 유심히 보자.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국가의, 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판단을 여러분들한테 맡긴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실제로 봤을 때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유보 또는 뭐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 드린 말씀은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부분을 유심히 한번 바라봐라 라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전달을 드렸는데,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 팀장하고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국 중에서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당히 나라의 어떤 뭐 국가 경제력에 비해서 좀 약간 좀 더 오버했다는 상당히 오버한 지금 상황인데, 뭐 일본도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경제 수준이 높진 않지만 뭐 일본도 경제 대국이니까 뭐 1, 2위를 뭐 일본과 미국이 가져간다는 건 크게 뭐 뭐 이상한 건 아닌데, 뭐 한국이 세계 3위를 뭐 다른 걸로 하면 모르겠는데 가상화폐 거래국으로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더 좀 걱정되는 거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청년 실업뿐만 아니라 뭐 장년층 실업도 있고 또 뭐 노년층 실업, 이러다 보니까 각 세대별로 좀 돈벌이에 있어 상당히 혈안이 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비트코인이라는 포함해서 이 가상화폐 부분에 있어서 저희 대한민국 내에서 지금 상당히 용광로라 그러나요? 상당히 지금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특히나 이 뭐 투자를 넘어서 지금 투기의 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또 그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팀장은? 저는 이번 특별편 기념 기사를 봤을 때 저도 혹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정말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해서 뭐 아니면 도까지는 안 좋게 보지만, 그냥 여유자금, 뭐 제가 100만 원을 벌었을 때 한 10만 원 정도 넣어놨을 때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20만 원 돼 있었다, 이러면 10만 원의 차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개념을 생각하니까 이거 정말 할만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거 자체가 아직까지는 열기가 금방 식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지금도 벌써 뭐 하루 만에 몇 천만 원 벌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 전에 돈을 좀 많이 넣어놨겠죠. 그래서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흑수저는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고, 그렇지. 금수저는 어차피 용돈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받는데 그 중에 1,000만 원 투자했더니 다음날 2,000만 원 돼 있더라, 이런 개념으로 용돈벌이 식으로 가는데, 이게 공부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개념이 좀 있어야겠지만. 상당히 지금 조 팀장의 말이 저는 냉정하게 다가오는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참 보면 현실적이고 가장 객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걸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프랙티컬하게 그냥 객관적인 제3자로 봤을 때 어떠냐, 이 느낌이 봤을 때 조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조 팀장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겠다, 그쵸. 라는 생각이 지금 불현한테 확 지나갑니다. 지금 안 그래도 여러 지금 글들이 올라오는데, 어떤 회사는 근무 시간에 가상화폐 접속 금지령을 내렸답니다. 저는 불현한테 이 얘기를 들으면서 20년 전에 우리나라가 주식이 막 타오를 때 막 컴퓨터 안에서 주식창 띄워놓으면 막 경고 먹고 막 회사 내에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가상화폐 접속 금지령. 정말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뭐 지금 회사원들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서 지금 그게 떠올라가지고 업무를 못할 지경이다. 뭐 근무 시간 하루 이용해서 하루에 가상화폐 매매로만 40만 원 벌고 막 이랬는데 사실은 알바비보다 많잖아요. 그쵸. 훨씬 많고 또 한 달에 하루에 40만 원 버는 직장인도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봤을 때는 옆에서 이제 그렇게 벌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요. 아, 허탈하다. 나는 뭐 하고 있느냐. 나만 지금 뒤처지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오히려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가 지금 뭔가 대세에 지금 편승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불안 심리를 지금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게 또 직장인뿐만 아니라 대학생까지 또 지금 가담을 해가지고 뭐 심지어는 뭐 어떤 대학교 게시글에 올라가는 글을 보면은 군대 가기 전에 좀 사놨던 비트코인이 지금 10배가 뛰어가지고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명문 대학인데 자기는 제대학 복학하고 나서 그냥 취직 안 하고 전업 투자가로 비트코인 전업 투자가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마음을 먹은 그 대학생들도 상당하다. 그분은 더 예. 하겠죠. 군대 가기 전이면 예. 최소 2년이란 시간 동안 묵혀놨을 텐데 예, 그러니까. 그 기간이면 정말 많이 뛰었겠죠. 100만 원만 넣어놔도 1000만 원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엄청나죠. 예. 근데 왜 우리나라 이 삼성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왜 이런 데다 돈 안 넣고 딴 데 가서 이렇게 몇천 원씩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뭐 재벌 2세들 보면은 이상한 데 자꾸 투자해가지고 뭐 싱가포르 같은 데 투자해서 1000원씩 까먹고 그래가지고 수갑 차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뭐 우리 저기 뭐 C그룹이라든지 또는 뭐 S그룹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저기 깜빵에 3, 4년씩 갔다 오셨는데 비트코인 같은 데 투자하셨으면 돈 좀 벌었을 텐데. 그래서 참 이게 재밌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아직은 제도권에 계신 분들은 이 믿지 못할 어떤 투자 대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 내가 여기 투자하는 것이 뭔가 좀 없어 보인다는 느낌도 좀 들고. 근데 아까 이제 조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아직 가진 것이 없거나 또는 지금 사회 시작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를 가질 가능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한테는 비트코인이 상당히 크게 유혹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금수저한테는 용돈 버리고 흑수저한테는 인생의 역전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우리가 비트코인 얘기할 때나 가상화폐 얘기할 때는 제가 얘기했던, 저희 뉴스룸에서 얘기했던 취지는 뭐였냐면 앞으로 이제 가상화폐가 이제 대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화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가상화폐를 통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기축통화로 다시 발돋움하겠다, 통화 어떤 권력을 가지겠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만 봤는데, 지금 그거는 어떤 거시경제고 지금 미시경제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좀 투기가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 항상 뭐 이런 거죠. 뭐 건설교통부가 생각하는 주택과 그리고 서민들이 생각하는 아파트는 틀린 거지 않습니까? 네. 서민들이 생각하는 아파트, 그리고 우리 조 팀장이 생각하는 뭐 전세방 이런 것들은 또 개념이 틀린 거잖아요. 오리피스텔 이런 거는 그런 개념이겠죠.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이제 조 팀장이 또 IT 전문가고 또 상당한 그 실력을 갖고 있는 게이머입니다. 컴퓨터를 다 알진 않겠지만 우리가 그 가상화폐 채굴한다 그러잖아요. 비트코인을 채굴한다. 채굴한다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아시는 만큼 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여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보면 정말 땅을 파서 채굴하는 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IT 전문가라니까 부담스럽네요. 채굴이라는 게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수학 공식을 푸는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천재가 아닌 이상 인간이 풀긴 어렵고, 그래서 PC방 같은 데서는 손님이 없으면 그 컴퓨터로 다 그 문제를 풀도록 계산하게 돌린다 해요. 컴퓨터를 돌린다 이거죠. 24시간 내내. 이제 그런 식으로 풀면서 코인을 얻는 거예요. 게임으로 따진다면 몬스터 죽이고 아이템 얻는 것처럼 공식 풀고 돈을 얻는 건데, 저도 비트코인은 사실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유심히 보진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뭐 고등학생들이 비트코인으로 돈을 뭐 5천만 원, 뭐 1,500만 원 벌었다 이런 거는 이미 기존에 있는 비트코인 채굴된 거를 거래소에서
뭐 예를 들면은 1비트코인에 1원에 샀으면 그게 뭐 다음날 됐더니 2원이 돼서 아 지금 팔아야 되겠다 해서 팔아서 차익을 남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 제가 비트코인에 사실은 큰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기사를 보면서 관심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조 팀장만큼만 아시는 분들 아마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몇 명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뭐 오늘 제가 또 이제 이 방송을 찍고 또 여의도에 있는 우리 연관분들하고 또 미팅이 있는데 아마 거기 계신 분들은 정말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는 거를 정말 어디 강원도 산골에 가서 그 땅을 파는 걸로 아니면 컴퓨터를 해체해가지고 금을 빼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거에 비트코인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상 투기 열기, 그래서 한국이 지금 일본과 미국이 이어 세계 3위 거래국이다. 또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시가총액이 지금 비트코인이 184조 원이라 그래요. 현재 지금 상당히 많이 성장했죠. 근데 거기에 20% 수준인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게 또 있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있는 가상화폐가 또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일하는 어떤 그 가상화폐 시장이죠.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한국의 거래 비중이 61.56%. 그러니까 한국 거래 비중이 엄청 높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한국인이 만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확인이 좀 한 것 같은 기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61.56%.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좀 사실은 이 속도감은 어느 나라에 안 떨어지잖아요. 뭐 이렇게 빨리 하고 이런 거는 또 우리나라가 또 일각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좋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가상화폐에서 우리가 스마트폰 앞서가듯이 가상화폐를 이렇게 가상화폐 기술이라든지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가상화폐를 통해서 우리 원화가 가상화폐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대한민국 정부가 가상화폐를 자국 정부의 통화로 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뭐 앞서 나가서 전 국민이 가상화폐를 쓰는, 그래서 뭐 완전히 IT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뭐 금융 IT 선진국 뭐 이런 걸로 가면 사실 저는 되게 좀 상당히 뭔가 좀 플랫폼이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경제 플랫폼을 가지겠다라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게 투기로 가면은 결국은 또 이제 뭐 강남 아파트 재건축과 다를 것이 없지 않겠는가. 결국은 또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거 가지고 파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수익에서 자기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다 내팽개치고 지금 다들 그냥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거에 목매고 그러니까 생업별 없이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근데 그게 좀 걱정입니다, 사실은. 조 팀장은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펀드든 그럴 분들은 뭘 하던 그런 식으로 모든 걸 투자하지 않을까요? 근데 정말 여유 자금으로 뭐 솔직히 50만원, 100만원 날라가면 마음은 아프지만 그게 가정을 파탄날 정도의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투자해서 뭐 차익이 10만원을 얻든 마이너스만 안 되면 완전 이득이죠. 은행에 넣어봤자 뭐 10원 생기나 100원 생길 텐데 그게 1000원이라도 생기면 엄청난 이득이니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맞습니다. 투기를 할 사람들은 뭘 해도 투기를 할 거예요. 도박을 하던 뭘 하던. 참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결국은 모든 투자의 어떤 판단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생각이잖아요. 네. 저도 이제 금융권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런 고객만 있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본인이 투자를 하고 나서 잘못되면 이제 와서 먹살을 잡잖아요. 또 이제 너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MZ들은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참 요즘에 금융을 했어야 되는데 왜 이 뉴스룸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계속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이 비트코인이라든지 등등의 뭐 이리디움 클래식이든 가상화폐라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뭔가 대한민국 전체가 경제가 좀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IT 플랫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는 뭐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뭐 아까 이제 조 팀장이 얘기했듯이 일부긴 하지만 일부의 어떤 그 가상화폐 낭인들이 생기면 좀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고, 또 방금 이제 조 팀장 때문에 알았지만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것이 어떤 수학 공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어떤 공식을 풀어가지고 이제 화폐가 나왔는데 그 화폐가
돈이 된다는 거 참 지적인 것 같아요. 지적인 화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새롭게 좀 알게 된 부분이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앞으로 계속 지켜볼 겁니다. 저희 뉴스룸에서. 그래서 가상화폐에 관련된 저희 그 이슈들을 앞으로 저희 뉴스룸에서 계속적으로 좀 추적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